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학과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후보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의 과정과 그 후보들을 발굴한 것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본 강의에서는 신사업의 선정과 전략 수립의 과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이 전략 수립과 선정의 과정은 사업 아이템 발굴의 핵심 기술, 그리고 응용 기술의 과정, 그리고 신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인 신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준비의 과정도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조직하고 투자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첫 번째인 신사업 추진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신규 사업팀의 리더인 팀장을 왜 뽑고 어떻게 뽑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리더와 경력이 화려한 리더에 대한 검증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팀장은 사실은 작은 대표이사라는 정의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챕터를 단계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신규 사업팀장의 중요성.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해당 신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 구성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직의 레벨은 사업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사업 부문이 될 수도 있고, 사업실이 될 수도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본 강의에서는 편의상 신규 사업팀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팀의 멤버들을 일부 혹은 전부 세팅한 이후에 리더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리더를 먼저 선정을 하고 해당 리더의 계획을 통해 멤버들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팀의 리더가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실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팀원들인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타인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팀장이 책임감을 느끼기 어렵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그 팀장에게 함께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도 그렇게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을 리더인 팀장은 어디서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분류가 됩니다. 기존의 내부 직원 중에서 신규 사업을 맡길 만한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비전에 대한 경험적 공감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 시행착오의 과정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존 조직의 부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선한 접근성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경우에 결정된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학습이 해당 분야 출신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이 조직 내는 그 새로운 것은 이 회사 전체에서 새롭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재직했던 회사의 신규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어떤 기존의 직원이었던 임원은 20년 가까이 기존 업체, 기존 사업에 고객사 영업만을 경험했는데, 그랬었던 사람이 그 회사 내부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혀 다른 분야인 통신 서비스를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이 분이 1년이 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밥을 한번 먹자 그러더니 나가서 엄청나게 하소연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부에서 리더를 선택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해가 잘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인재를 찾을 경우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경험자들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의 제안을 몇 번 받았었고, 그 중에 몇 번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신규 사업의 리더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유리한 점은 아무래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전략 수립에서부터 추진 일정 등 그런 것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의 울타리가 신규 사업 분야에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초기에 문화적 충돌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나갔기 때문에 웃고 넘어갑니다만, 제가 신규 사업을 맡아서 젊은 나이에 임원으로 합류했던 회사에서 초기 몇 개월간 겪었던 엄청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평생 겪어본 적 없던 거식증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결합인지 새삼 다시 또 느껴집니다. 이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라도 성공적인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최적의 조직 리더를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를 얘기해 볼까요? 많이 앉는 리더와 경력이 화려한 리더. 신규 사업팀의 리더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 중에서 팀장의 능력적인 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늠하는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상적인 개념이 전문가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자신의 영역에서 깊이가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분들, 짧지 않은 기간을 해당 업계에서 경험한 분들까지 이런 분들의 전문성은 너무나 인정합니다만, 신규 사업을 리딩하는 리더의 역할은 본인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각 멤버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 영역, 매니지먼트의 영역이 더 주요한 요구사항일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의 리더를 개발력이 뛰어난 개발자에게 맡기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저 또한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개발 능력자들의 성향이 천재형 은둔자,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천재인 것 같은 은둔자 형태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개발 업무를 20년을 했더라도 비즈니스 현장의 생리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신규 사업의 추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문성이라는 항목보다 더 우선시되는 요소가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또 다른 경우에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
대기업 등의 비교적 화려한 경력의 인물을 초빙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무래도 큰 조직의 프로세스를 10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 가진 업무 체계는 뛰어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큰 조직은 업무들이 상당히 체계를 갖추고 있고 프로세스 형태로 모든 것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체득된 분들, 몸에 아예 밴 분들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방식이나 때로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굉장히 반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대시가 안 됩니다. 약하다는 거죠. 이에 더해서 보통 새로운 사업을 초기에 추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을의 위치에서,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외부 업체나 관련 파트너들을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닥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기업의 신규 사업팀을 리딩하는 자리는 권한을 누리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자리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또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하는 포지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규 사업의 팀장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로 신규 사업팀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사업팀을 이끌 리더는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면 가장 적합할까요? 몇몇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저 또한 동의하는 인물은 사업가 스타일의 리더라는 겁니다. 한 기업의 신규 사업팀은 큰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인 조직이자 TF의 성향으로 개별적인 준비와 실행을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당연히 정기적인 그리고 또 비정기적인 보고의 프로세스는 있긴 하겠지만 팀장은 업무의 중심이 보고가 아닌 사업의 추진과 성과 만들기에 집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내의 작은 조직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가 대통령이자 사장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사장이라는 직책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권한을 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리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탑5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절반이 넘는 일은 책임감이라고 항상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것은 사실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진실인 거죠. 진리인 겁니다. 아마도 예외가 1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신규 사업들 중 난관이 없이 성공의 단계까지 도달한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말은 리더는 분명히 난관을 만날 것이고 그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의 사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비용을 통제하고 성과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이 역할은 한 기업의 대표가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 영역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업 내에서 신규 사업 조직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성장하면 분사를 통해서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법인의 새로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성과의 주체가 팀장이었다면 그가 새로운 독립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규 사업팀의 리더가 사업가 스타일의 경험과 성향을 가지면 좋은 이유가 모두들 공감이 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